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하셀블라드에서 새로 나온 중형 카메라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바로 이겁니다. 하셀블라드 X2D죠. 이전에 나왔던 게 X1D 마크 2를 제가 한번 리뷰했었는데 마크2에 이은 후속작으로 2D 카메라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장점이 확실히 있는 카메라입니다. 무려 1억만 화소, 물론 센서 크기는 44×33 센서로 크롭 중형이죠. 일반 35mm 풀프레임보다 한 1.7배 정도 센서가 더 큰 건데 이전 버전하고 센서의 크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능들이 완전히 보강되면서 중형 카메라의 단점을 더 보완해서 중형 카메라의 일상적인 카메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참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후지 카메라에서 나온 기능들이 이미 다 실현됐던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셀블라드만의 감성에 새로운 기능들을 더했다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관부터 해서 좋아진 기능들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관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봐서는 사이즈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X1D 2에 비해서는 약간 더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 무게도 좀 더 무거워졌는데요.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IBIS라고 그러죠. 그 안정화 기능을 넣으면서 그거에 대한 반영으로 기계적인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측 안정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형 카메라다 보니까 이게 손 떨림 기능이 없어서 사실 핸드로 찍기에 좋은 사이즈고 이렇게 그립감도 좋지만 실제로 핸드로 찍기가 빛이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중형 카메라에서는 이미 후지에서는 그런 기능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X2D에서도 IBIS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안정화죠. 버티칼 혹은 트랜스버스 이동, 그러니까 좌우 움직이는 거, 롤링, 그리고 피칭 되거나 요 무브먼트, 이 5가지 방향에 대해서 센서가 움직이면서 이미지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넣습니다. IBIS 기능 들어있는 센서들을 보면은 전원을 켤 때 센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눌러볼까요? 전원을 끄면은 내려가죠. 이렇게 전자석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은 자석이 되면서 이게 센서를 약간 띄워주는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핸드헬드로 제가 이제 나가서 저조도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한 7스텝 정도 더 낮은 속도에서도 안정화가 돼서 이미지가 선명하게 찍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이제 옆에 보면은 그 센서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되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 부위가 이제 센서의 위치입니다. 이 센서의 위치가 좀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센서의 위치가 좀 더 앞으로 갔죠.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센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센서가 약간 두꺼워져 뒤에 그 무브먼트 하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가 약간 앞으로 이동하면서 뒤에 무브먼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마운트 했을 때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센서가 앞으로 옮기면서 이 앞부분도 이 마운트 부분도 약간 튀어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전 X1D2 보면은 마운트가 이 정도인데 X2D는 확실히 마운트가 앞으로 더 튀어나왔죠. 이게 이제 센서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초점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X1D 마크2가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그립인데 이전 이 X1D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 보면 각도가 이 직각이 아니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각도라서 손으로 파지했을 때 이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 두께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손이 딱 안기는 그런 느낌의 이 파지력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 이제 X2D에서는 그냥 거의 직각으로 빠져버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립이 약간 더 커졌고, 물론 제 손에는 뭐 적당하지만 손이 좀 작은 분들한테는 그립이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립의 변화가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팝업으로 나오는 이제 모드 변경,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디자인 좀 이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날로그 같은 느낌 있잖아요. 누르면 튀어나와서 돌려서 이제 비디오 모드인지 촬영 뭐 어퍼추어 뭐 스피드 우선 모드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눌러서 이제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요건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느낌이 있어서 이거 참 뭐 나쁘지 않아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여기에 1인치 정도 되는 작은 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지털로 카메라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뭐 카메라 뒤후를 보지 않고 위에만 보고선도 세팅 조건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좀 떨어지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로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때는 약간 티가 나지 않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레이 컬러에다가 까만색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이렇게 음각으로 만들어낸 뒤에 엑소건디 이런 마크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톤이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검은색이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이렇게 표시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웠거든요. 단지 딱 옆에만 H만 조금 하얗게 딱 보이는 거 말고는 전체적인 톤은 그레이에다가 블랙 카운트 그리고 셔터만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딱 튀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의 모습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모델에서는 이게 이제 글씨가 하얗게 나왔어요. 뭐 나 하셀블라드 뭐 그냥 대놓고 말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위에도 보면은 그냥 X2D 아주 하얗게 보여서 하얀색으로 좀 촌스럽다, 너무 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렌즈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이제 주황 이런 오렌지색 그걸 딱 톤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에 좀 조화롭다 라고 이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렌즈랑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 뭐 글씨색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내장형 SSD 1TB, 1테라.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메모리 카드를 넣네 뺐네, 뭐 찾네 안 찾네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2테라. 그럼 도대체 몇 장을 찍을 수 있는 거지? 메모리 카드는 CFE 메모리 카드죠. 이 하나만 추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이드 메모리 카드인데요. 이건 초당 전송 속도가 1700MB 메모리 카드를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넣고 그냥 내장 SSD만 해도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뭐 백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메모리 카드 빨리 옮겨서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내장 메모리와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서 가장 또 바뀐 거 중에 하나가 비디오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그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뒤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 소프트웨어적으로 비디오를 넣겠다는 뜻인지 일단 빼놓고 보겠다. 근데 구멍을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뒤쪽에 스피커야 이제 효과가 뭐 셔터음이라든가 뭐 포커스 맞았는지 음을 맞춰주는 정도 스피커가 이쪽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남겨뒀지만 비디오는 이제 과감히 빼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버튼들도 좀 기능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ISO는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한 번 누르면 ISO, 한 번 누르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고, 옆에 이전에는 오토포커스랑 매뉴얼 포커스 버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모드 버튼을 바뀌었습니다. 이걸 눌러서, 그전에 여기 이제 팝업으로 올라왔던 걸 돌려서 했다면, 이제 모드를 눌러서 이제 휠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노출, 락킹하는 부분하고, 이제 포커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제 이쪽 그 펑션, 이거는 이제 결찰, 렌즈 결찰 버튼이고요. 이쪽은 펑션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심도 미리 보기라든가, 오토포커스 혹은 매뉴얼 포커스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휠 부분인데, 앞에 전면부 휠과 후면부 휠은 동일합니다. 이전하고 동일한데, 이번에 바뀐 점은 후면부 휠이 누르면은 눌러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휠을 돌리다가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틸팅 그 액정입니다. 이 부분 40도, 70도 정도
이렇게 한번 딱 걸리고 40도, 70도. 물론 이제 907처럼 이제 90도까지 되진 않고요. 이렇게 바뀌는 틸팅, 액정이 됐다는 점이 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우 앵글로 찍을 때는 이제 화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틸팅을 함으로써 로우 앵글로 해서 밑에서 찍기에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틸팅이 됐지만 아쉬운 점이 바로 있어요. 뭐냐면 위에 그 뷰파인더죠. 뷰파인더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어요, 뒤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액정에서 일부가 가려집니다. 보시면은 이게 가려져서 화면에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이거 그게 크게 대단하냐 그러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풀 화면을 딱 보면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돌려서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서 액정이 가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후지 카메라나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액정이 되더라도 이게 위에서 아래로 되는, 그래서 하이 앵글로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방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우 앵글 촬영할 때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하이 앵글 쪽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좀 변화는 스트랩인데요. 스트랩 부분이 이제 기존 이런 고리 형태에서 이제 여기다 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이죠. 그 이전 그 필름 이제 하셀블레드 카메라에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넣고 눌러서 딱 하면은 이제 고정이 되고 이게 빠지지 않거든요. 뺄 때는 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밀어서, 이 방식하고 동일하게 이번에도 이 스트랩 연결 부위가 바뀌었습니다. 좀 아주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여기 딱 H 마크 딱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눌러서 결촬하면 딱 끝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 카메라 쓸 때도 쉽게 빼고 결찰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뀜으로써 이 스트랩 자체를 그냥 넣고 빼고 꼈다 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서드 파티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빼서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X2D의 일반적인 외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X1D2의 그 전원 버튼 누르고선 켜지는 때까지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하려면 켜고 기다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한번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정도 차이 나죠? 한 2배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이거 위에 버튼을 이제 살짝 한번 누르면은 이게 잔량이 표시돼요. 배터리 잔량. 1초 정도 조금 누르면 H가 뜨면서 바로 뜹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켜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제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켜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윗부분이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만 하게 되면 이제 노출 보정, 노출 보정을 바로 이제 이걸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M 모드를 누르면은 M 모드 누른 다음에 하면 이렇게 이제 조리개 우선이냐, 셔터 스피드 우선이냐, 수동이냐. 전 같으면 여기에다 이제 비디오가 있었죠. 근데 이 비디오가 빠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뀌어서 제공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비디오는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휠을 그대로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번 X2D에서는 포커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위상차 방식으로 해서 이 센서 256개를 배치되어 있어서 이제 빠른 속도의 그 포커싱이 가능해졌다.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포커싱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소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컨티뉴어스 모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하면서 포커싱이 안 되고 싱글 모드만 가능한데,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꽃 터치한 다음에 누르면 딱 이 정도, 여기 자동차 부분을 딱 이렇게 해주고 하면 딱 이렇게, 그렇죠? 비교적 정확하고 빠릅니다. 정확하게 이제 잡으면은 빠르죠. 이게 빠르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인 것 같긴 해요. 포커싱을 잘 맞출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수동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앞면 수동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플러스 나오면서 이록색 이렇게 되면은 포커싱이 맞았다. 수동으로 맞힐 경우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서 여기다 나오죠. 이쪽 버튼에 오른쪽 버튼이 아까 제가 누르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노출도 바로 조정할 수 있죠. 누르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돼서 좀 더 쉽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뷰파인더가 이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거의 1대1이거든요. 그 LCD로 잡히는 거가 그대로 풀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이게 디지털인지 아니면 옵티컬 뷰파인더인지 헷갈릴 정도로 화질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바뀐 부분이,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자기 시도, 눈 안경 쓰고 안 쓰고 이제 눈에 따라서 이걸 이제 휠로 조절해서 그런 기능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뉴에서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EVF 디옵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VF 디옵터를 누르면은 이걸 보면서 이 디옵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휠로. 그래서 이게 딱 맞춰지면 자기 눈에 맞는 디옵터 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포커싱 할 때가 문제인데, 이게 LCD로 보면서 할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서 확인이 되는데, 전자식 뷰파인더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보통은 이제 다른 카메라 같은 건 이제 조이스틱 같은 게 있어서 조이스틱으로 그 내가 원하는 포커싱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이 휠에다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휠에다가 해서 이제 포커스를 움직이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뷰파인더로, 그러니까 전자식 뷰파인더로 볼 때 어떻게 하냐, 이 뷰파인더로 보게 되면은 이 화면이 꺼지죠. 하지만 이 꺼진 화면에 이 조이스틱처럼 포커스 존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접촉을 누르면은 EVF용 터치패드라는 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보고 할 때 어느 부분을 터치를 만들 거냐, 이걸 눌러보면은 뭐 우측면을 사용할 거냐 좌측면을 사용할 거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외국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하단 우측을 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포커스를 조정한다 하는 게 편하던데, 저는 그립을 잡아 보니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이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단 우측을 터치패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실제 촬영할 때 이제 저는 오른쪽 눈으로 보통 보고서 이렇게 촬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듯이 포커스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 XCD 렌즈는 이게 30mm 렌즈인데요. 뭐 나머지도 다 똑같지만 포커스 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검은색 딱 하나죠. 근데 이번 이제 XCD 렌즈 새로 나온 게 이제 38mm, 55mm, 90mm가 새로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계가 표시되어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밀면은 이 거리계가 나오면서 수동으로 바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뒤로 당겨 놓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렌즈에서 이렇게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 수동일 경우도 이제 조리개에 따라서 그 거리를 존이죠. 거리 그 측정을 미리 예측해서 촬영할 수 있는, 뭐 기존에 이제 필름 카메라나 이제 라이카 카메라에서는 흔히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수동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걸 도입해서 조금은 더 아날로그적인 그 느낌을, 감성을 살린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링은 이제 보통은 여기가 그 조리개 값이 써 있죠. 근데 요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링은 조리개를 할지 아니면 이제 뭐 ISO라든가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XCD 새로 나온 렌즈 소리가 정말 조용하네요. 이게 소리 들어보실까요? 촬영 소리가 체크, 그 모기 소리 같은? 정말 조용합니다. 소리 들어보면은 이 정도 소리였거든요. 사이즈도 작고 이런 기능,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사실 렌즈가 마음에 드네요. 렌즈가 그 이번 X2D에 대해서도 기존 렌즈를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초점도 빨라요. 정확하고, 확실히 X1D2에 비해서는 포커스 부분의 속도라든가 정확도가 더 빨라지고 정확해졌습니다. 지금 80mm에서 제가 5분의 1초로 들고 찍었거든요. 이미지 확인해 보면은 이 디테일 봐. 끝내줍니다.
자, 지금까지 X2D, 해설브라더 X2D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문제겠죠. 환율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국내에서 1,090만 원에 판매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싼 건 아니죠. 근데 뭐 기능이 떨어지는 라이카보다는 기능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싸고, 이제 후지 카메라 GF 시리즈 카메라보다는 좀 더 비싼 거라서 각자의 용도에 맞게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용해 보면서 다른 이제 라이카 렌즈하고의 조합, 그거를 실제 사용기를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셀블라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틈틈이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빠르다. 오, 빨리 켜져. 빨라. 아래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